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찾았어요. 여기는 강남 도산대로고요. 현대의 새로워진 아반떼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직접 아반떼를 보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10분 정도 소요되시고 후면 없이 정면에서 네. 준비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반떼를 직접 만나러 왔어요. 출시 이후에 굉장히 좀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차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모터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다길래 이 차를 먼저 좀 보러 왔습니다. 우선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우선 데이라이트가 삼각형 형태로 형상을 이루고 LED를 4개를 넣었어요. 아마 상향등이랑 하향등을 4개에서 분리를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기괴하고 기형적인 모습이라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실제로 좀 보고 있으니까 실물로 보는 게 사진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우선 굉장히 좀 캐릭터가 강해 보인다는 인상이 들고요. 여전히 이 삼각형의 안개등, 방향지시등 같은데, 방향지시등은 여전히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헤드램프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뭐 이상하다거나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좀 특색 있게 개성을 많이 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 범퍼 그릴과 라인을 잘 맞췄고, 전작,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해지면서도 헤드램프로 그 개성을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한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이 생각보다는 더 낫네요. 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휠도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고 세차하기도 힘들게 보이지만, 네, 그래도 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델은 어떤 휠이 들어갈지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사이드 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별다른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앞 뒤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면서 이 끝단 실루엣이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네. 리어 디자인도 살펴보면 지금 테일램프도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여전히 주고 있죠. 이렇게 Z자로 약간 꺾이듯이 움직이는 테일램프가 면발광 LED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뭐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미 소나타에서 한 차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그냥 이어져 나갔으면 또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아랫부분을 왜 이렇게 땄는지, 이건 좀 여전히 실물로 봐도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네요.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면 현대 로고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부분을 누르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뭐 적재 공간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넓고요. 아무래도 소나타 뉴라이즈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 테일램프와 또 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기만 좀 더 잘라냈어도 예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만 가려져도 좀 더 날렵한 인상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뭔가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긴 하겠죠.
차량의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 들어갔죠. 1.6 MPI 엔진이 쓰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직분사 GDI 엔진을 썼었는데 다시 간접분사 방식 포트퓨얼 인젝션에 그 예전에 쓰던 방식의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직분사 엔진은 진동이나 소음 또는 뭐 카본 슬러지가 낀다는 등의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고출력과 좋은 연비를 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MPI 엔진이 들어가면서 그런 아쉬움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이 쓰인 같은 형제차이죠. K3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엔진이 좀 더 정숙해지고 조용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반떼에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전보다 더 정숙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출력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 차 자체가 원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엔진이 그렇게 간접 분사 방식으로 바뀌었고 변속기도 CVT 변속기가 쓰였어요. 현대에서는 IVT라고 칭하고 있는데 무단 자동 변속기라고 할 수 있겠죠. 벨트 풀리 방식으로 그 기어를 물고 나가는 1단, 2단, 3단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상 기어가 없는 형태인데 운전을 하면서 이질감을 덜 주기 위해서 변속기에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실제로 변속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현대에서는 IVT라고 칭하고 있고요. CVT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연료 효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연비도 더 좋아졌고요. 엔진도 더 정숙해졌고 그래서 일반 오너들이 이 차를 타기에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실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도 약간 디자인의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네. 보시면 지금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변화는 요 아래 공조장치 부분 버튼 디자인에 좀 변화를 주었고 그리고 에어벤트가 이렇게 반광 크롬을 쓰면서 조금 더 그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뭐 플로팅 디스플레이, 현대가 요즘 밀고 있는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쓰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쓰던 그 방식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네요. 근데 뭐 예전 전작의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흠을 잡는다거나 안 좋은 평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바뀐 게 좀 큰 변화죠. 스티어링 휠이 예전에 쓰이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성인 4명 정도가 탑승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델은 풀옵션 모델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들 선택하는 등급의 모델인 것 같아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빠져 있는 모델이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실내도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아닌 매뉴얼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풍 시트 같은 옵션들이 빠져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 외에는 다른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에 아까 보였던 크롬이 사라졌네요. 이상으로 아반떼 간단히 살펴보기를 마치겠습니다.